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사흘 만에 승복 선언. 민주당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들이 받았던 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네네. 무효표 처리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 선관위랑 최고위가 기존에 못 박았던 걸 이제 그대로 따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표를 살렸다면 이재명 후보 득표가 49.32%가 돼서 이낙연 후보랑 결선 투표를 다시 치러야 했는데요. 이렇게 무효표로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50.29% 과반 달성이 돼갖고 네. 본선 진출을 이제 명확하게 했습니다. 당무위가 이제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보니까 이걸 또 뒤집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이낙연 후보가 입장문을 직접 냈죠. 그렇습니다. 한 2시간여 만에 냈는데요. 결과를 수용한다. 이재명 후보 축하드리고 저도 민주당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불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막았고요. 이재명 후보도 잡아주신 손을 꼭 잡고 함께 가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당무위의 결론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상당히 높았고 그렇게 실제로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높았는데 어제 비교적 빠르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승복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하려면은 빨리 입장문을 내는 게 좋죠. 다만 이제 원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화학적 원팀, 화학적 예, 결합. 예. 그리고 원팀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성격을 2007년이냐 2012년이냐 이렇게 좀 규정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끝까지 두 팀이었는데도 대선 무난하게 승리했잖아요. 그러네요. 후보 경쟁력 그리고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나라당 후보 쪽에 더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두 팀이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안철수 네. 단일화를 했는데도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영끌, 진보 보수 영끌했는데도 졌잖아요. 화학적 결합이 그때는 사실 안 됐었고. 안 됐어요. 네. 그 감정의 골이 그 네. 안철수 후보가 뭐 미국으로 대선전에 간다든지 예. 그리고 지지자들끼리 엄청 싸우고 뭐 예. 이게 엄청 컸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대선 성격은 지금 2012년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 진영이 양자구도의 양 진영이 집결하는 거. 그러면은 이 지금 올해는 또 이거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여야를 나와요. 막론하고 진짜 비호감도가 다 높더라고요. 엄청 높습니다. 네. 엄청 높아요. 그러면은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 전체적인 시그널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저께 이제 당무위가 열려서 이거를 조기 수습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당무위에서 박수로 통과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 합의가 안 되면은 표결까지 원래 가는 건데 표결 네. 안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이거는 표결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당무위원회 이제 좀 이렇게 지도부가 한마디로 약간 몰아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낙연 그러니까. 지지자층에서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저께 송영길 대표가 그 이낙연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 패배 수용 뭐 이제 이거는 경선 승복을 얘기하는 그 시점 비슷한 시점에 네. 그 TV에 나와가지고 예. 그 이낙연 열성 지지자들 일배 같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공격하고 일배랑 다름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감정의 고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송심 소위 말해서 이낙연하고 아니 이재명하고 송영길하고 원팀 아니냐, 뭐 같은 편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 막 이런 것들이 더 이낙연 커지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가처분 신청 가겠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캠프 내에서도 지금 약간 스탠스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지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지지자들의 상황이에요. 마음도 다 뭐랄까요 이 포용을 하면서 또 원팀도 어쨌든 끌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낙연 캠프 또 뭐 이재명 캠프도 놓여 있는 거군요. 실제로 이낙연 캠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하면 이제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이거를 지지자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어떤 캠프 입장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도 지도부가 좀 배려를 해서 우리가 좀 우리한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당무위를 연다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또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나와갖고 그냥 당무위 자체는 어떤 요식적인 행위고 그냥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행위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러면 뭐 우리한테 우리가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를 좀 배려해서 이렇게 면이 설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캠프에서도 좀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면 아래 분위기를 취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서는 어제 깨끗하게 뭐 이 축하 메시지도 나오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였던 건 사실인데 이제 수면 밑에 움직임들을 지금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원팀이 그렇죠. 이제 될까가 이제 앞으로 전망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예, 그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직 요걸 잡은 상황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냐 마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요런 어떤 캠프 내 지지자들 내에 어떤 감정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어떤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만약에 그 선대위원장직을 빨리 수락하게 되면 어떤 이재명 캠프 이재명 후보한테 발을 어떤 깊게 들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또 이 시점을 늦추려는 어떤 고민들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줄다리기가 당분간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전망 측면에 있어서 어떤 관전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신 거예요. 예, 이낙연 후보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SNS 입장문에서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거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죠. 그렇죠. 예, 이낙연 모멸이라는 후보가. 단어는 결국은 이 지지자들끼리 아니면은 이재명 캠프 측에서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를 안 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낙연 캠프의 김종민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예, 김종민 의원한테 그 분위기며 뭐 이런 것들 다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요. 국민의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어요. 두 번째 2차 컷오프 후에 두 번째 토론회인데 좀 듣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까요? 제주의 아들 원희룡입니다. 비 내리는 가운데 4.3 평화공원에서 추모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 지사가 그동안 중국인 투기 자본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요. 막 반갑수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제가 그걸 해석을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예. 그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정광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투표 걸어보십시오. 홍 의원님 지지율 30%도 안 나옵니다. 30% 나오면 고맙죠.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어제도 천공스승 얘기가 또 나오긴 했네요. 근데 어제는 그냥 더 길게 답을 안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난 거죠.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도 두 팀이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 원희룡이 한 팀, 그리고 홍준표, 예, 유승민이 한 팀. 그러니까 한 팀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 홍유가 서로 상대방 공격을 안 하고 아하. 반대쪽을 많이 공격을 예, 하고 이렇게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두 사람들끼리 형성이 돼 있고 대립 구도가 있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이거는 길게 보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단일화까지 염두에 두고 뭐 지지 선언 뭐 이런 것까지 관측이 되고 있어서 아직 뭐 다들 그런 얘기는 입 밖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합종 연행이 되느냐가 하나가 이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비슷한 패턴 거의 비슷한 패턴의 이 토론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식상하다 전체적으로. 이게 민주당 경선 때도 이게 네.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네. 회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요 문제.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예, 그럼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네. 원래 이거 경선 시작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예. 엄청 아이디어를 많이 냈거든요. 관심은 그런 이벤트 그런 거 이준석 대표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택시를 타고 가면서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뭐 합숙 토론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뭐 많이 냈다라고 그래요. 합숙 토론회 재밌을 것 같으세요. 뭐 근데 그게 이제 뭐 후보들 반발로 이렇게 다 좌절되면서 횟수만 좀 늘어났는데 조금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번 붙으면은 딱 흥행될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듣고 계시면 여기입니다. 예, 문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가 그러니까 이게 제주에서 열린 토론회다 보니까 제주공항이나 어떤 지역 현안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앙 이슈가 비교적 덜 다뤄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눈에 띄는 건 역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유와 윤원의 어떤 대립구도? 예, 뭐 깐부라고도 요새 얘기를 하던데 깐부 동맹? 예, 연대 뭐 이게 좀 그 눈에 띄었고 실제로 또 사실 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그 후보들 사이에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또 어떤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후보 본인들은 지금 그 이제 그 뭐 전혀 본인들은 아니지만, 예, 후보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앞으로 그 두 후보, 그러니까 후보 간의 어떤 연대가 어떻게 좀 더 이제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이슈로 갑니다. 김만배 구속될까? 대장동 얘기죠. 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몇 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전 10시 반에 있어요. 예. 그래서 김만배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이 시간에 출석을 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요. 예. 결과는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면 나올 전망입니다.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든 받아들여지든 저희 내일 아침에 그 이유들은 분석을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들으시면 되고 그 밤사이에 나온 속보들 예. 챙겨주세요. 그 화천대유 돈이 박영수 전 특검한테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파악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원래 저희 CBS 사회부가 예전에 단독 보도한 거에서 파생된 것 같은데요. 화천대유 돈 100억 원이 박영수 전 특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흘러갔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근데 이 돈이 그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거쳐서 박영수 전 특검 본인한테 갔다라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게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그 인척이라 함은 분양 대행 업체 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그건 이제 업무상 비즈니스상 100억이 간 거다라고 그쪽에선 해명을 했었는데 네. 거기를 거쳐서 박영수 전 특검한테까지 갔다는 단서를 검찰이 잡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게요. 검찰이 그 이른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요 사건의 어떤 수사에 착수했다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를 이제 3억 원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변호사한테 20억을 줬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니라 다른 데서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어떤 친문 시민단체가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사건을 배당받아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제기했었던 바로 그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호화 변호인단을 했는데 3억 원 정도밖에 그때 아마 금액 그 정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금 썼느냐,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느냐, 뭐 이렇게 무료 변론이라면은 이것도 뭐 문제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S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S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어제 이제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쌍방울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니까 쌍방울 측에서는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밝혔어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김준일 기자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니까 우리가 뭔지 알고 맥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좀 쉽게 맥만 잡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태영 변호사라고 있는데 네. 이태영 변호사가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어요. 예. 근데 이제 돈을 매우 조금 받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거는 이 S사라는 곳에서의 주식을 한 20억 정도를 받았다. 이게 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그 주장이에요. 고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S사라는 데가 전환사채를 S사에 관련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주식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줬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의혹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다라면은 뭐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CBS가 또 하나 단독 보도를 한 게 뭐냐면요. 오늘 새벽에 한 건데 그 S사 안에서 돈 세탁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요게 어떤 비자금일 가능성까지도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 부분도 앞으로 좀 살펴보고 취재를 더 추가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